네, 오늘도 뒷담화 시간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얼굴이죠. 그렇죠. 저한테 이제 또 새로운 파트너가 생겼는데, 예고편에서 다 보셨다시피 우리 또 금융을 출입하는 김우영 기자입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 현재 이제 취재부에서 금융 출입하고 있는 김우현이라고 합니다. 약간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하시는 거 볼 때는 뭐 저렇게 어색하게 하나 했는데 이거 자기 타임 되니까 이게 또 이렇게 되네요, 사람이. 긴장 많이 되세요? 생방송보다 더 떨립니다. 지금. 그래요? 네. 이거 녹화 편집 있으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더 긴장이 되는데. 그러면 오늘 우영 기자가 처음으로 이제 주제 가져온 거잖아요. 어떤 주제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는 상황입니다. 좀 많이 먹고 살기 힘드시고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 특히 대출금리까지 올라서 여러분들 원리금 상환 정말 부담이 많은 요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융 출입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항상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 항상 제가 새겨 듣고 제가 취재하는데요. 이거 명언. 마치 그 현대자동차의 정주영 회장님 같은 명언인데, 위기는 기회다? 준비해 왔습니다.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약간 이런 느낌. 네, 시련은 있지만 말 그대로 실패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죠? 네, 대출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신금리가 올랐는데요. 예대금리는 당연히 이제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 좀 맞는 여러분들을 위한 재테크 방법 한 가지 오늘 소개시켜드리도록 재테크. 하겠습니다. 재테크 저한테도 진짜 필요해요. 네, 그렇죠. 모두에게 다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어떤 거 관련된, 예금 관련된 거예요? 제가 오늘 가져온 건 이제 예적금 둘 다 이제 포함되는 건데 선배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죠? 선납이연. 선납이연이요? 사자성어인가요? 아닙니다. 네, 이거 말씀드리려 했는데 선납이연 사자성어 아니고요. 사자성어 아니에요? 한자어는 맞습니다. 네, 한자어는 맞는데 사자성어 아닙니다. 선납은 뭔지 알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납부한다. 네, 그렇죠. 이연은 잘 모르겠어요. 네, 이연도 이제 뭐 비슷한 뜻인데요. 이체를 이제 연기해서 그러니까 늦게 넣었다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선납이연은 이제 적금, 보통 여러분들은 적금 이제 매월 이제 얼마씩을 넣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돈을 넣는 타이밍을 얼마는 일찍 또 얼마는 늦게 넣는 방식의 재테크 방법입니다. 사실 이렇게 들으시면 아무래도 좀 감이 좀 안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 개념은 이해됐는데 약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자어 표현이니까 제가 좀 풀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연히 예를 들어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는 편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12회차, 그러니까 총 1,200만 원의 여윳돈으로 적금을 운영한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보통은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냥 꼬박꼬박 넣죠. 1,200만 원. 그렇죠. 그렇게 한 달이 1년이 되는 건데 여기서 매달 이렇게 돈을 넣는 게 아니고 첫째 달에 우선 100만 원을 넣으시고요. 나머지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돈을 넣지 않은 방법을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 3, 4, 5, 6까지 이렇게 돈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7회차가 되었을 때 나머지 1,200만 원에 앞에 100만 원을 넣었으니까 1,100만 원을 7회차에 넣게 되면 한꺼번에 넣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선납과 이연이 동시에 발생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7개월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6개월간의 텀을 이용한 예적금을 같이 굴리는 방법, 이것을 선납 이연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거의 핵심은 그 2월에서 5월 동안은 내가 돈을 안 넣잖아요. 그러면 그 안 넣는 돈을 갖다가 이제 뭐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적금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데 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빈 기간 동안 주식에 넣을 수도 있고 여윳돈을 어떻게 굴리는지는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자유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금융 출입인 만큼 주식은 안 그래도 아무래도 손익이 발생하잖아요. 위험성이 크죠. 그렇죠. 그 위험성이 있는 만큼 이제 넣지 않은 1,100만 원의 돈을 6개월 동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단기 예금을 이제 같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6개월간의 단기 예금 이자 그리고 1년간의 적금 이자 이렇게 총 두 가지 이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재테크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이자를 더블로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그렇죠. 더블 괜찮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자 한 번 받을 거 나는 공백기 동안 딴 데 투자해서 이자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것 같은데 근데 방식이 조금 복잡해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식이 조금 복잡한 게 우선 이 재테크 방식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선납일자랑 이연일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금은 보통 매달 얼마씩을 넣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을 늦게 넣으면 이연일자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내가 이체를 늦게 했다는 이 이연일자가 발생하고 반대로 2회차 때 몇 개월 차를 미리 넣으면 선납일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선납일자는 그러니까 플러스 개념이 되겠죠. 선납일자 플러스 일자 그리고 이연일자 마이너스 이 두 가지 총합이 0이 되었을 때 가입할
가입할 당시 그 적금 금리를 여러분들이 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잘 좀 계산하시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다 소비자가 알아서 계산해야 돼요? 사실 은행에서 이렇게 뭐 제가 모든 은행의 앱을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그렇죠. 원래 보통은 정기 회차 알람은 가능하지만 이런 제가 말씀드린 선납이연 일자를 알람으로 하는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는 좀 그래요? 네. 뭐 어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소비자가 찾아 먹어야 되는 거네. 네, 그렇죠. 조금 빡시네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게 방식이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 설명드린 방법 자체가 좀 복잡할 텐데 이게 들으시면 조금 간단하실 것 같아요. 우선 대표적인 선납이연 방식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1-11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6-1-5 방식이 있습니다. 뭐죠 그게? 그러니까 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쉽습니다. 처음에 무조건 1회차에는 무조건 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1회차에 1개월치를 넣습니다. 그리고 숫자 7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1년 만기 적금입니다. 1년 만기 적금에서 1회차에 1개월치, 그 다음에 7회차에 11개월치. 그래서 1-11 방식이고요. 그럼 6-1-5. 그건 뭐죠? 자, 제가 7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6은 뭘까요? 6은 넣지 말고. 아니죠. 일단 적금은 넣어야죠. 적금은 1회차는 넣어야 돼요. 전 7월에 넣는 줄 알았어. 한 번에 몰빵을 넣는 줄 알았어. 한 번에 몰빵이 1-11이었고요. 그래요? 1회차에 6개월치를 먼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7개월차에 1개월치를 먼저 넣으십니다. 그리고 만기 직전에 5개월치를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선납일자랑 그 이연일자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하시면 이런 방식이 왜 도입이 되는지 아마 이해하시기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하셨을 때 선납 날짜랑 이연 날짜가 도합이 0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이게 근데 다 들어보니까 1년짜리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걸 먼저 추천해 드렸고요. 이걸 응용해서 뭐 예를 들어 24회차 혹은 뭐 36회차 적금은 만기를 늘리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을 테니까. 다만 지금 벌써 제가 1년치 말씀드렸는데도 벌써 복잡하시죠? 복잡해요. 네, 벌써 머리 아프시고 아까 6-1-5 숫자 외우기도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1년치를 먼저 하시는 게 1년 만기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도 더 편하시지 않으실까. 선납이랑 이연일자 계산하시기도 쉬우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1년치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금 금리가 물론 높아지고는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수신 금리가 언제까지 높아질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원인은 지금보다 더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금 금리가 5%라고 칠게요. 5%인데 뭐 다음 달이 6%가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시장 금리가 높은 상황이 유지가 될 거라서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수신 금리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내가 1년짜리 예금을 넣었다. 사실 근데 그게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높은 예금 금리 때문에 내가 1년치를 넣었다. 그럼 다음 달에 더 높은 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런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요즘 특히 그래서 단기 예금이 많이 뜨고 있거든요. 보통은 단기 예금은 1년 예금보다는 사실은 금리가 원래 낮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 당연한 게 돈을 오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은행 입장에서 유리하니까. 그럼 오래 둔 사람한테 이자를 더 주잖아요. 근데 짧게 준 곳에 이자를 더 줍니다. 이게 사람들이 요즘 예금 짧은 걸 더 찾으니까. 수요가 몰리니까? 그렇죠. 수요가 몰리니까 이제 금리를 더 주거든요. 이제 얘기를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선납 이연 방식은 좀 짧게 가는 걸 추천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이게 추천해도 돼요, 이게 뭐. 금융 상품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개인 선택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잘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게 절대 정석인 건 아니지만 이걸 말씀드려야 돼요. 이거 보시는 분들 똑똑해요. 자기가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그렇죠. 요즘 이제 알고 계시는 만큼 저는 좋은 방법이다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이게 요즘은 좀 뭐 유행이에요? 네, 사실 유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는데 조금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네, 말이 아다르고 좀 어다르긴 한데 관심을 받고 있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행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요즘 탕후루 유행하잖아요. 무슨 맥락인지 알 것 같아요. 탕후루 유행하면 이제 밖에서 내가 돈 주면 탕후루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선납이연 방식은 유행이라고 하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식 자체가 조금 복잡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방식 자체가 아무래도 고금리 상황에서 유리한 적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러분들 시중 은행 적금을 다 이런 방식으로 굴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금리 자체가 높은 상황에서 단기 예금과 적금을 굴리는 게 조금 더 당연히 효과적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그냥 일반적인 적금보다 특판 적금에 조금 어울리는 특판이요? 네, 특판 적금. 뭐죠? 네, 특판 적금은 이제 아무래도 또 고금리에 이제 그 금리를 주는
이제 적금을 은행권, 뭐 예를 들면 예. 시중은행이 될 수도 예, 예. 있고요, 뭐 저축은행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선착순으로 그 아. 정해진 금액만큼 수신 금리를 주는 그걸 정해서 미리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적금을 이제 특판 적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줄 빨리 서는 사람한테 금리 높은 거 준다 약간 이런 개념인 거죠. 작년쯤에 이제 저희가 기준금리 한창 올랐을 네. 때 그러니까 상호 금융에서 조금 많이 보였던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예를 은행 이름을 제가 뭐 언급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수협은행에서 가끔 이런 상황 저도 취재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 6시쯤부터 줄을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 특판 적금 들려고? 네, 그렇습니다. 그 대체 금리가 얼마길래요? 금리 사실 그때랑 지금을 다시 비교하는 게 큰 의미가 있겠냐 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뭐 8, 9% 정도도 있었고요. 뭐 제가 기억했을 땐 더 높고요. 8, 9%면 할만하네요. 할만하네 그러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발품을 팔면서도 이제 정말 높은 적금 금리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오늘 말씀드린 이런 방식 자체가 그런 적금과 사실 조금 잘 어울리는 뭐 다른 적금이라고 못할 건 또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굳이 아무튼 추천드린다면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하기 유리한 적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들어보니까 장점이 확실히 있는데 그러면 투자자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될 점은 없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선납일자랑 이연일자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제일 빡세네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 넣었는지를 이제 기억을 하고 언제쯤 얼마를 넣어야 되겠다인데 사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선배 자유적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유적금이요? 네. 아니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기적금은 이제 매달 얼마씩 나가잖아요. 전 그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적금을 넣는데 자유적금은 최근 이제 인터넷 은행에서도 하고 시중은행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원할 때 돈을 넣어요. 근데 넣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견물생심이라고 자기 통장에 얼마 있잖아요. 이걸 자유적금에 넣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씀씀이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돈을 쓴다고요. 자유적금 본인은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단기 예금을 넣으면 이제 다행인데 이제 아시겠지만 또 돈이라는 게 또 다른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요런 이제 계획을 정확하게 짜고 내가 선납이연을 어느 시점에 0이 되는지를 확실히 정해서 내가 한 계획 자체를 그대로 이행하는 게 그게 이 재테크의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계획 짜서 그 계획대로 이용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셔야 될 게 모든 적금이 이렇게 선납이연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게 아니고요. 어떤 적금은 그냥 말씀하셨던 그 정기 적금 있잖아요. 그냥 계속 넣는 그걸 이제 그냥 유지하는 적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뭐 말씀드려서 저기서 선납이연 방식이 좀 어떻게 돈이 된다더라. 뭐 돈은 될 수 있죠. 그런데 무조건 가입하실 때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판 적금 당시에 이제 줄을 섰을 때도 가장 많이들은 이건 지난해도 아니고 요 최근에도 이제 특판 적금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은행원들이 제가 알게 모르게 들은 말 중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선납이연이 가능한가? 지금 이런 방식이 가능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자를 더블로 누릴 수 있는데 있다면 해야죠. 근데 하는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입하려는 적금이 선납이연이 가능한지 아닌지 요걸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만약에 확인을 안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1회차를 넣고 2회차에 단기 예금을 넣었어요. 근데 우리는 선납이연 방식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정기적금인 그러면 당연히 돈에 공백이 생기니까 어떤 페널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불쾌한 경험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말씀해 주신 거 듣고 보니까 이게 약간 소비자로서 흥미가 생기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시중은행 아무 때나 찾아가갖고 뭐 이 상품 선납이연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면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상품에 대한 설명 자체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 직접 은행에 방문하시는 것도 물론 방법이긴 한데 앱에서도 사실은 확인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앱이 익숙한 사람들은 인터넷이 분명히 익숙한데 또 한참 해도 이게 어디서 뭐가 있는지를 저도 사실 금융 출입기자인데 저도 앱 이거 어디에 뭐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MZ세대인데 디지털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MZ세대인가요? MZ 넓게 보면 MZ세대긴 한데 누가 그거 그렇게 정해요? 뭐 아무튼 앱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저는 이 방법을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사실 방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은행원한테 차라리 직접 상담? 금융이라는 게 오늘 말씀드린 이런 예적금 상품뿐만이 아니라 어쨌건 약관이라든지 규약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금융이라는 게 좀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리고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어. 아니 나는 앱에 친화적이야. 그러면 저한테 차라리 가르쳐 주셨으면 싶은데 그게 아니시라면 사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여쭤보는 거. 시간 없으면 어떡해요? 시간이 없다면은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없으신 분이 특판 적금도 들고 이것까지 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보였고 어떠셨어요 오늘? 이거 첫 출연 다 정말 크게 반성했습니다. 뭘 반성했죠? 이게 선배들 유튜브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액션도 좀 넣고 애드립해 아이고 그 스튜디오 와서 앉으면 그냥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래요? 미치겠는데. 근데 잘하셨어요. 다음에 또 제가 재밌는 소식 갖고 올 테니까 시청자분들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